여기 보면은 제가 그려놨어요. 뭐 당신께서 그들의 평경에 쓰러질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남기 농민 쓰러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물대포 쏴가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뭐 여러 쓰러진 사람 많아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분 쓰러졌을 때 그 구급차가 왔는데 겨우겨우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에 그 쓰러진 사람을 실으려고 그러는데 구급차에다 대놔놓고 계속 물대포를 쏘는 거야. 그 미친 짭새들이, 개놈 새끼들이. 환자를 이 순간에 구급차에 실는데 그 구급차 문짝을 향해 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시민들이 둘러싸요. 몸으로 막아요. 진짜로. 몸으로 물대포를 막으면서 그 환자를 태워요. 그래 출발해 가요. 그때 현실이야. 참혹한 현실이라고. 아니 119가 와갖고 그 구조대 그 침대에다가 사람을 실어갖고 가갖고 환자를 실으려고 하는데 그거다 대고 물대포를 쏘더라니까. 미친 자식들이. 그거는 저는 그 현장에서 봤잖아.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그 대가리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미칠까요?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혈질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들어도 비디오 안 봐도 오디오지 뭐. 아유,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라고. 무슨 짓을 했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일단 조직화 되어 있는 동지들이 있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얼굴도 가려져 있고 뭐 마스크도 다 썼지만 원래 아는 지인들은 보면 알거든요. 누군지 딱 보면 알거든요. 그 내가 막 거기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 같은 그 지인들 일행 형님들이 본 거야. 또 보더만 이러는 이게 그러니까 저서 우리 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현장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뭐눈 뒤집히면 뭐 짱돌 던지고 뭐 벽 날라가고 뭐 차 줄매가 땡기고 오만 그런 걸 다 하고 뭐 어떤 데 불도 쳐 싸지르고 뭐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눈꼭 뜨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꼭대기 이렇게 이성상실 안 하도록 같이 움직이는 동지들이 있으면 좀 나은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히트 돌면 이제 단독적인 독단적인 뭔가를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위험해요. 그 이제 그런 현장이 저는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데 현장이 다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큰 집회 이런 데 보면 그 이상한 현장 발생하는 상황에 그 상황에 제가 늘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인 미디어를 찍거나 영상들 보면은 저는 알지. 저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저는 알죠. 근데 영상을 쫙 보다 보니까 그 내가 떡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찍은 영상에. 그 내용을 딱 보면 뭐야.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뭐 그 증거를 딱 들이대고 만약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웃자고 하는 소리로 뭐 공소시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애지간한 현장 옛날 현장에는 이상하게 애지간한 현장에 내가 기준에서 제가 아는 애지간한 현장 제가 아는 큰 집회에 가면은 그 뭔가 사건이 꼭 터지는 장소에는 제가 있더라. 이상하게 뭐 그런 징크스가 아닌 징크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상을 확인해 보면 그 영상 속에 저가 툭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알죠.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동지들은 알죠. 뭐 싸우고 이러면 뭐 우리 배낭이나 옷도 갈아입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 시위꾼, 데모꾼, 뭐 데모꾼, 전문 데모꾼, 그리고 뭐 집회, 시위, 농성, 토론, 그 뭐 다양한 이렇게 뭐야 그 컨퍼런스 이런 것도 참여하고 그런 것도 보고 토론하는 거 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하고 또 나가서 현장에 나갈 때는 집회 시위 나가게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본업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자본주의적 관점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지칭해서 뭐 거지 새끼들, 앵벌이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제 깝깝한 상황이에요. 요즘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뭐 나름대로 뭐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부유한 스님, 부유한 목사님, 부유한 그런 게 있어요. 종교활동. 옛날에 종교활동이나 자기 어떤 가치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청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좀 있는 스님이 제대로 스님이다. 돈도 좀 있는 스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다. 돈도 좀 있는 신부님이 신부님이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서 좀 가난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무시하거나 허접하게 보이나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앵벌이 거지 새끼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리면은 맞기도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가진 게 별로 없고 가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시민활동 속에서 올바르고 그런 집회 그런 시위에 자기 머리 하나 채우러 나가는 게 그 장소에 자기가 그 가주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뭐냐면 세월호 관련해서 집회할 때 늘 나오시는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먹고 사는 돈벌이 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차비 들고 무료로 와서 그런 분들이 바로 참여인식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늙은이 취급하고 무슨 앵벌이 취급하고 거지 취급하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몇 푼 없고 옷이 남루하다 뭐 양복이다 뭐 명품이다 아니다 이런 거 기준 들이대 가지고 그 거지들이 집회한다 뭐 가난하니까 이 새끼들 나와서 데모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이 불만스러우니까 그 부자들 다 때려 엎어 가지고 공산주의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말들에 이때는 그 말들을 진보 시민이다 또는 민주 시민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논리에 대한 파생된 그 밈들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거든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옮겨 쓰는 주워 들은 이 밈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만들어낸 밈들이거든요. 그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히트 치는지 우리는 그 밈을 만들고 밈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슈화돼서 어떻게 만들어져 그게 어떻게 포함돼서 그 시대의 트렌드가 되느냐 이런 거잖아. 지금 우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경 윤자 거꾸로 경 그것도 밈이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막 버뜨리냐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어떤 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일반 기성사회나 기성언론들 어떻게 받아 쓸도록 만드느냐 안 받느냐 그 대중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여론적 싸움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싸우고 보고서 이게 온라인 전선이거든요. 온라인 전선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 여론 전쟁 정치 전쟁 짤을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짤로 가지고 어떻게 저쪽 정치에 타격을 줄 것인가 짤 커툰 카드 뉴스 이걸 막 해가지고 막 올린 사람들 그걸 받아서 또 막 퍼나르는 사람들 이런 각자의 십시일반들 속에서 거대한 정치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투쟁이라고요. 짤을 올리고 짤을 퍼나르고 밈을 나르고 카드 뉴스를 나르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아스팔트 현장 투쟁 현장에서 마이크 들고 막 쓰들고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중요한 실천이고 투쟁이거든요.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물대포 좀 맞아본 사람이, 너거는 이 새끼야, 물대포도 안 맞아본 것들이 이 새끼야, 현장에 아스팔트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너가 이 새끼야, 너 좀 맞아야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요. 그 뭐예요? 다양성이나 다름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차별이거든요. 자기가 한 것들이 기득권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 했어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자 아니거든요. 다양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에요. 민주시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민주시민 아니에요. 이게 컨셉이고 농담삼아 장난삼아 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되는데, 이게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이게 그 자기의 체득화 되어 있다. 체득. 자기 것이라는 거죠. 일부러 컨셉을 잡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심으로 진짜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보나 인권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보적 시민의 어떤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위하여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이재명의 정치를 지켜보는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 말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이재명이 싫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재명을 앞서서 나서서 민주당이 당원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이 개파로 본다는 거죠. 이재명 개파로 보는 거죠. 개파 조직계가 돼 있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사타파를 조심스럽게 또는 나쁘게 좋게 다양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사타파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를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 스피커 크기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잘 몰라. 아이의 손에 들어져 있는 시칼과 같아. 아니면은 강도나 뭐 이렇게 도둑이나 이 나쁜 짓을 하려고 일부러 그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저는 보이는데, 거기서 그 이종원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걸 보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코드가 같다. 그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미 그들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또는 같은 개념이다,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같은 수준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 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사람 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와 다르다. 그들은 명백하게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 내 개파 정치인, 개파 정치 수장으로 얘기하는 그 수장화 시켜버리는 이재명을 내세우는 그 밑에 있는 지역장 또는 행동대장급 이 시사타파 이종원이 되고 있다. 그걸 뭐냐, 개국본 조직을 끌고서 나는 개국본 조직이, 우리 조직은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오, 이렇게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재명 지지 활동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정청래나 뭐나 이렇게 그 뭐지 최고의원 선출해서 자기는 입장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반한 사람들을 뭐라 막 존나게 깠잖아. 정치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야, 민주당 내에. 그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데 자기는 정치 안 한대. 말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다 듣고서 맞아, 우리는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 이재명을 지지할 뿐이야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 그 정신병자들이 아니거나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종원이나 그를 두둔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종원을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시사타파를 보던 그 몇천 명들이 부산 상계 각계전투 상계 해가지고
시사타파 방송 심층 분석할 때는 거기 몰려 있다가 그 외의 시간대들 쭉쭉쭉쭉쭉 다른 그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컨텐츠도 별로 없는데 200명씩, 100명씩, 30명씩, 50명씩 시청을 꾹꾹 해줘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그룹들이 인원 숫자가 몇천 명은 된다 소리예요, 최소. 그러니까 그 몇천 명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게 시사타파 이종원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 뭐 무관하다고? 아니에요. 자기 방송 중 계속 이야기하잖아. 어떤 의원, 누구 의원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손혜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손혜원 의원,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었어요. 목포 사건 때문에 탈당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 만들어질 때도 열린민주당을 만들 때 대체정당, 대한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민주당 내에 코어 지지층들, 민주당 내 코어 지지층들이 당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열린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열린민주당의 실체들은 뭐예요?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합당할 때 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당이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코어에서 나온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대안에도 같이 계속 지속적인 그 견인고리를 가져줘야 된다는, 만약 정파적 어떤 계열 차이성을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개파성이 아니고 정파성인데, 이걸 정파성으로서 인식한, 아니 개파성으로 인식한 뭐야? 시사타파 입장에서는 뭐 손혜원이나 누구나 다 열린민주당 창당 멤버이고 열린민주당 새끼들이고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적군으로, 개파로 본다는 거죠. 개파로 바라보는 거지. 그 자기는 그 정도 레벨이 된다 이거야. 왜 개국본에 몇천 명 정도 움직이는, 몇만 명 정도 움직이는 자기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 출신인 손혜원 하나쯤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이 할매니 뭐 할망구니 뭐니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뭐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그만큼 거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헤게몬을 갖고 있고 정치적 파워맨십을 갖고 있다. 정치적 셀럽이라. 근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 굉장히 논리 모순이다. 인지 부조하다. 그 알고 이야기하면은 논리 모순이고요. 모르고 이야기하면 인지 부조해요. 알고 이야기하면 논리 모순이지. 한쪽 입장 됐다, 이쪽 입장 됐다 이렇게. 그 논리 모순이고. 인지 부조하는 뭐야? 자기가 그걸 몰라. 내가 이랬던 저랬는지도 몰라.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 인지 부조하라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 또는 민주 진영이라 일컫는 그 거리나 또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는 조금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가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안은 뭐냐? 대안은 뭐냐? 비판만 할 거냐? 그래요. 그 비판의 핵심에서 대안은 뭐냐? 유튜버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자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대한 언론으로 갈 것이냐? 유튜브 활동가를 갈 것이냐? 자기가 이제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뭐 생활적인 유튜브를 할 거냐? 최소한 기본적인 세 가지 컨텐츠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라는 컨텐츠, 시사 정치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뛰어드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크게.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뭐 제가 모르는 뭐 하나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한언론, 그죠? 대한언론. 그 현장 유튜브 활동가, 현장 유튜브 활동가, 기록자의 개념이죠. 기록자의 개념이고,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아재 컨셉 또는 아지매 컨셉이죠. 누구를 비난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적인 나는 내가 시민의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시민의식이 참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시민의식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생활 속에 이런 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양한 시민의식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죠? 스스로 민주시민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브이로그 하는 그런 컨셉이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죠? 생활 속에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는 개인 블로그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시민의식을 일깨워가는 컨텐츠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그리고 요 이제 현장 이 아스팔트 현장 또는 뭐 집회 현장 그 무슨 추모제 추모 행사 안 그래 뭐 컨퍼런스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기록자 뉴스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민주 진영이나 민주 정치 세력들 민주 시민사회들이 어떠한 다양한 일들을 하는가 그걸 기록하고 그걸 알려주는 형태 거기 이제 두 번째고 대한 언론은 뭐예요? 정치 시사를 완전히 객관화 시켜가지고 진영적 관점에서 다양한 민주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논리 논쟁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대중 선전선동 대중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가 가능한 논리를 만들어주는 언론이 돼야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논리를 만들어주거든요. 논리 생산을 해야 돼요. 논리 생산을 하면은 극우 유튜브 이 사람들 그 논리를 받아서 현장화 시켜서 그 민주 시민이라든지 진보 시민이라 자청하면서 말싸움질하는 도구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 언론들은 그런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논리를 반박하고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대한 언론이 해야 될 그런 논리 생산이에요. 그 논리를 민주 시민들이 받아서 그것을 자기 체도화해서 자기 경험화해서 그걸 가지고서 반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적 역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논리 논쟁 대화로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생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한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대한 언론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기본적인 뭐 제가 모르는 거 한 가지 컨셉 기본적인 제가 아는 세 가지 컨셉 중에 유튜브를 하면 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 하려 그래. 시도 다 해보면 좋아. 그럼 이 컨셉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 이거 여기서 또 몇 가지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현장은 현장대로 뭐 대한대로 뭐 라이브대로 이거 다 컨셉이 또 다 갈라져요. 하나당. 그 대한언론 개념에서는 지금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 개념이 하나 있고 뭐 이상호 교발 뉴스 그 방송 채널화 다체 변화하는 그 김용민 TV나 이동영 TV 개념이 있고 그 또 그 하나의 개념 속에 하나 뭐가 되냐면은 저 대한 언론의 개념 속에도 하나 떨어 나온 걸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빨간아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컨셉이 또 있는데 대한 언론 컨셉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치 일학이 카드 뉴스처럼 탁탁탁 나오는 그 뭐야 이렇게 짧게 짤로 올라오거든요. 짤을 열심히 계속 생산하잖아요. 그 정치 일학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브리핑 형태로 하는 게 정치 일학 정치 일학 말고 정치 쉽단. 그 다음에 이제 뉴스와 사람들 그 곽티슈 요런 사람들은 또 대한 언론의 개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컨셉이 또 그 컨셉이거든요. 1인 미디어 컨셉이거든요.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초단, 정치 초단, 정치 10단, 정치 1화, 곽티슈, 뉴스와 사람들, 예? 그 자기 얼굴 내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은알바, 뭐 곰곰이, 물론 카툰 잘라서 탁 쏘다 짤로 나오는 거 민중의 소리,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컨셉 중에 자기가 뭘 할까 했는데 다들 지금 현재 뭐냐 유튜버들은 현장 뛰는 현장에서 막 싸우고 말고 이런 거거든요. 이 다이나믹하거든. 이게 슈퍼챗이 많거든. 이 돈이 되거든. 이 돈밥그릇 싸우면 자기 왜 유튜브 하는지 모르겠어. 유튜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부합해요? 자기가 지금 하는 그 결과가 오늘 방송한 것이 자기가 컨셉을 잡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오늘 방송에 자기가 오늘 방송을 만약에 라이브를 했잖아. 그 라이브 한 이후에 그 결과가 자기가 애초에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에 부합하냐 안 하냐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나 평가를 하나 이 말이죠. 근데 나는 그냥 일개 유튜버야 내 맘대로 알아서 해래. 알아서 하시면 돼.